네, 이번 주도 참 많은 실적들이 발표가 되네요. 우선 대선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미국 대선도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와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는 레드 스위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전투표와 경합주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치고 올라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는 해리스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외신 네커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가지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 보입니다. 막판 스퍼트를 주말 사이에 열심히 내고 있는 모습들 함께 보실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그 이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이 평상시와는 다른 정책을 한국에 내놨습니다. 어떤 정책이고 왜 그런 정책을 내놨는지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안개 속인 판세입니다. 정말 안개 속처럼 깜깜하게 알 수 없는 결과인데요. 유세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고 경합주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인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또 여론조사에서 종합 결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고 일각에서는 숨은 트럼프 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해리스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안개 속 판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집니다. 결국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538가 시뮬레이션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번 중 53번, 해리스 부통령이 100번 중 47번 이긴 걸로 나옵니다. 다만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접전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소폭 앞서고 있죠.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의 막판 기세도 무섭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가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와 함께 경합주 등록자 6,600명을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요. 7개 주 가운데 4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유권자 마음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양측의 비판 수위도 최고조에 다다랐죠. 그 누구보다 긴장할 이들, 그 싸움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초박빙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긴장감 시청자분들 또한 여전할 텐데요. 다음 외신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도 걱정입니다. 금융시장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걱정인데 누가 되든 사실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국채 발행은 늘고 금리는 더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야후 파이낸스 기사 파헤쳐 보시죠. 초박빙인 미국 대통령 선거 시청자분들도 이거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답답하시죠.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재정 적자 감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메릴 린치 옵션 변동성 추정치 무브 지수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85 안팎이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연고점인 135.18까지 올랐습니다. 한 31% 급등입니다. 제가 이 지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브 지수가 치솟게 되면 다른 자산 시장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고 블룸버그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은 그런 불안한 걸까요? 이런 배경에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미국 국채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들은 대선 직후 연 4.5%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 시장 변동도 주식 시장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AI 특수와 미국 경제 화랑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뉴욕 증시가 다시 말해서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선거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S&P 지수가 최대 1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액을 사상 최대로 늘린 것과 주식시장 급락 전망을 연결짓는 시각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 반영돼 있던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나 또 확실한 승자가 나오면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폭풍전야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약달러를 옹호하지만 경제 공약을 뜯어보면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페드의 금리 인하 속도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강달러로 이어지게 되죠. 실제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당선된 이후에도 달러 가치가 두 달 새 무려 6%가량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야네대 경제학자는 어떤 후보가 돼도 재정 적자는 늘고 결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그래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갑작스러운 결정 함께 외신으로 보시죠. 중국이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카드를 던졌는데 여기에 원래 한국은 몇 년 동안 없었는데 한국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국 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요. 왜 그런 이유였을지 마켓워치 통해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중국이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중국이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우리 외교 당국과 사전 교감 없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속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9개국 여행국에 대해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29개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건 사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그간 중국의 비자 발급 과정은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았죠. 직장과 학력은 물론이고요. 부모, 배우자, 직업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발급 비용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국과 북한을 향한 외교적인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구축하고 또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분석이죠.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 등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이번 무비자 입국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 깊이 있게 전문가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사실 이 기기율로 인해서 국내 증시, 달러 환율, 그리고 그 국채 금리까지 모두 다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 한 두 달 동안 계속 겪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한번 출렁였던 게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서 이제 그다음에 반응을 했죠.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리스 마지막으로 나왔던 뭐 이제 하루 남았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텃밭인 이 아이오와주에서 우세하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사실 막판으로 갈수록 트럼프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오와주와 민주당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가 44%,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가 47%로 해리스 후보가 이번에는 대선에 임박하면서 역전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오와주가 사실은 이전에 트럼프 후보가 여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을 뒤엎고 해리스 후보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선 후보 분위기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좀 앞서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쪽에 있어서의 이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앞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양쪽 모두 다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빙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안개 속 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렌 버핏 또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금융시장 앞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불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전에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상당히 좀 수혜가 된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뭐 다른 쪽으로 트럼프 후보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사실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어느 쪽이 결정이 되든지 간에 사실 종목별 이런 이 어려움들보다는 그 이후의 정책들, 사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통해서 자국 내 산업을 상당히 육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 미국으로 상당히 많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근데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특히 트럼프 후보, 해리스 후보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죠.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는 겪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해리스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상당히 육성하는 산업 쪽에 있어서는 수혜를 보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육성하는 산업의 반대쪽에 있어서는 산업들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주가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 실적이 많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국내 증시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 현황 중요하겠죠. 지역별 상황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